자, 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721이 있었고, 디비전 2 라운드였는데, 어, 문제 난이도 분포가 좀 재밌었어요. A, B, C, D인데, 그, B가 두 문제로 나뉘어 있고, 그리고 B1은 그 평범한 B 난이도였는데, 근데 B2는 실제로 C보다 어려웠고, 그리고 C가 있고, D2는 디비전 2 그 문제 치고 되게 어려웠고, 그런 분포였어요. 그리고 B1이랑 B2가 각 풀이가 조금 다른데 B2 풀이를 알고 있으면 B1을 풀 수 있고요. 그런 식이었는데 A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A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A번은 어디 맞았어? 오케이. 다음 대회 때 봅시다. 그러면 A번부터 우리는 보도록 하죠. A번부터 어떤 인티저 n이 있고 그리고 그 n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n이랑 n-1이랑 n-2랑 n-3이랑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전부 비트와이즈 엔드를 한대요. 비트와이즈 엔드라는 건 그 두 개의 이진수의 풀이 필요하신 분 없고 자러가 얼른. 그 엔드라는 건 그 두 비트를 비교해가지고 둘 다 1이면 1이고 아니면 0인 그런 그 오퍼레이션이에요. 이걸 참조하시고 그때 그 어떤 n이 최대 3만 개 들어옵니다. 그 3만 개의 n이 들어왔을 때 그 각각의 n에 대해서 그 몇 번까지 그러니까 k가 몇일 때까지 내려가면서 비트와이즈 엔드를 해야 0이 되느냐라는 걸 찾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하나씩 내려가면서 해보는 수가 있어요. 하나씩 내려가면서 해보는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1이다. 11이면 그 이진수로 1, 1 이렇게 되죠. 네, 11 맞죠? 이게 8이고 이게 2고 이게 1이니까 11 맞아요, 이게. 그죠? 이때 그럼 11에서 하나씩 내려가면서 그 전부 0이 되길 바란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씩 내려가면서 1, 0, 1, 0 그리고 1, 0, 0, 1 그리고 1, 0, 0, 0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은 여기까지 해보면 그 1의 자리는 비트와이즈 엔드를 하면 0이 됐죠. 2의 자리도 다 됐어요. 4의 자리도 다 됐어요. 근데 8의 자리는 아직 그 0이 안 됐죠. 어디서 0이 되냐면 여기 0이 처음 등장할 때 이때 0이 돼요. 이거를 조금 더 그 잘 살펴보면은 이 1의 자리는 두 번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2의 자리는 네 번마다 한 번씩 그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있죠. 4의 자리는 8마다. 그리고 맨 윗자리가 제일 늦게 바뀝니다. 항상. 항상, 어, 네, 항상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일 윗자리 비트가 뭔지를 알고 제일 윗자리가 언제 바뀌는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윗자리가 뭔지를 알 수 있죠. 이걸 그 쭉 보면 제일 윗자리가 그 8이죠. 그러면 그 8인 자리가 0이 될 때까지 내리면 되는데요. 그럼 8인 자리가 0이 될 때까지 내리려면 그 8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될 때까지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n을 그 어, 어떤 2의 i 제곱 마이너스 1 꼬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8번 그 어떤 이 경우엔 i가 3인 경우죠. 그 이런 꼬리면서 그 0, 1, 1, 1 꼬린 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런 꼴이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보다 작은 가장 큰 2의 i 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답은 항상 1, 3, 7, 15 이런 식으로 2의 i 제곱 마이너스 1 꼴인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n보다 작으면서 제일 큰 거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그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다 구하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수가 n이 10의 9제곱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 셉니다. 이거 세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자리들이 뭘 주기로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게 제일 늦게 바뀌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 제일 늦게 바뀌는 제일 윗자리가 언제 바뀌는지를 알고 그 바뀌는 시점에 해당하는 수가 2의 i제곱 마이너스 1꼴이다라는 걸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렇게 A번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B번 문제로 가보죠. B번 문제는 이지 버전이랑 하드 버전이 있는데 일단 하드 버전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지 버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할게요. 일단은 어떤 그 바이너리 스트링이 있어요. 1이나 0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스트링이 있는데 이때 그 앨리스랑 밥이 게임을 해요. 어떤 게임이냐? 여기서 그 두 가지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앨리스랑 밥은. 근데 1번 연산은 그 여기 있는 0 하나를 1로 바꾼다. 그때 그 1달러를 내야 돼요. 그리고 2번 연산은 스트링을 거꾸로 하는데 이 거꾸로 하는 건 지금 스트링이 펠린드롬이 아닐 때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스트링이 펠린드롬이면 뒤집지 못해요. 이때 그 초기 상태가 주어지고 앨리스가 항상 처음 시작할 때 그 이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하면 그 누가 이기는가 아니면 비기는가를 출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뒤집는 연산은 2턴 연속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뒤집었으면 밥은 못 뒤집습니다. 밥이 뒤집었으면 앨리스는 못 뒤집는 거고요. 그래서 그 뒤집는 연산을 할 때는 그 1달러를 안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그 뒤집는 연산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뒤집는 연산을 하는 쪽으로 그 행동을 할 거예요. 그때 그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그 B1이랑 B2가 다른 점이 뭐냐면 B1은 항상 처음에 펠린드롬인 스트링이 주어지고 B2는 인풋이 펠린드롬이 아닌 경우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링이 어떻게 들어올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일단은 그 펠린드롬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펠린드롬인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0, 0, 0, 0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앨리스가 그 하나를 1로 바꾸겠죠. 그러면 1, 0, 0, 0이 돼요. 그러면 밥이 이걸 뒤집어요. 그러면 0, 0, 0, 1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앨리스가 뒤집을 수 있을 때 무조건 뒤집는 게 이득이에요. 무조건까지는 아닌가? 저는 사실 이걸 무조건이라고 할 수 있게 풀진 않았어요. 일단 계속 봅시다. 앨리스가 그 또 하나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앨리스가 하나를 올리는 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앨리스가 하나를 올려서 0, 0, 1, 2이 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를 올려서 1, 0, 0, 1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0, 0, 1, 1이 되게 하면 밥이 또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밥이 또 뒤집게 하는 건 여기서 이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앨리스는 여기서 항상 그 1, 0, 0, 1이 되게 움직입니다. 그냥 반대쪽은 무조건 지니까. 그래서 밥은 여기서 하나를 올려야 되죠. 그러면 뭐 1, 1, 0, 1 돼요. 1, 1, 0, 1이랑 1, 0, 1, 1은 똑같아요. 그래서 앨리스가 뒤집고요. 그리고 밥이 1점을 더 1초.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게 그 한 페어 일단 이 쌍에 대한 걸로 보면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한쪽 서로 끝에 있는 이게 그 순서를 뒤집어도 이 쌍은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쌍이 1, 1인 거랑 0, 0인 거랑
0, 1인 걸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 그 B1에서는 이렇게만 입력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는 이 00이 11로 바뀌는 동안 이렇게 서로 세 턴을 주고받는데 이런 식으로 그 00이 하나면 앨리스가 1점을 잃고 00이 두 번이면 서로 1점씩 잃어서 0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운데에 있는 0이에요. 가운데에 0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가운데에 0이 있으면 0, 0, 0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앨리스가 가운데에 있는 0을 바꿔요. 그러면 0, 1, 0이 돼요. 그럼 밥이 여기서 그 1을 하나 넣어야겠죠. 그러면 1, 1, 0이 되죠. 그런 다음에 앨리스가 이걸 뒤집어요. 그리고 밥이 이거를 1점을 가져가서 1, 1, 1이 되면 이러면 앨리스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게 홀수 자리인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웰컴 웰컴. 그리고 뭐 이게 만약에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길어지면 만약에 여기서 앨리스가 이걸 그 가운데 걸 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앨리스가 이걸 안 뒤집으면 그러면 1, 0, 0에서 밥이 이걸 뒤집고 그러면 그리고 밥이 이걸 뒤집고 그러면 앨리스가 1 한 번 더 수를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110이든 101이든 110이든 무조건 지죠. 네, 그러니까 앨리스는 이 경우에는 이게 최선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섯 자리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 다섯 자리면 아씨 이거 너무 복잡한데. 난 사실 이렇게 안 풀었는데 다섯 자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00, 00 사실 1은 처음에 그 펠린드롬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주어지는 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짝수계 또는 홀수계 0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앨리스가 처음에 이걸 가운데를 뒤집는 경우랑 안 뒤집는 경우로 분기하는데 가운데 걸 뒤집는 경우에는 00100이 되고 이러면 그 밥이 1을 가져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밥이 지네. 앨리스가 지네. 네, 그러면 여기 그 아까 했던 그 여섯 턴 동안 4개 넣는 그거랑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앨리스가 저기서 저쪽 일이 아닌 걸 골랐으면 앨리스가 저기서 0000에서 앨리스가 다른 걸 골랐으면 10000인데 그러면 밥이 뒤집어요. 밥이 뒤집으면 00001이 되고 여기서 앨리스가 아니 밥이 0이지. 앨리스가 이거를 그쪽을 채우면 여기를 채우면 여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앨리스가 이기는 000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이기는 000 상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주면 안 되죠. 그럼 이게 아니라 이걸 주면 00011을 주면 답은 여기서 또 뒤집어. 그러면 또 앨리스가 지네. 그러면 앨리스는 여기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 더럽게 복잡하네. 진짜 복잡하네 이거 진짜.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아, 이런 식으로 그 00을 11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누가 점수를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그 처음에 가운데 비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0011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그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비트가 있었으면 앨리스가 1점을 덜 가져가는 1점을 항상 가운데 비트를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밥이 먼저 2점을 잃고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 비트가 없었으면 앨리스가 먼저 2점을 잃고 바위 그 다음에 2점을 잃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작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는 11이 몇 개 있고 그러니까 00이 몇 개 있고 0이 몇 개 있고 01이 몇 개 있는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01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00이랑 0이 몇 개 있는지 0은 최대 한계죠. 그러니까 있거나 없거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서 그리디로 내려가면서 누가 몇 점을 잃는지를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비트가 있으면 앨리스가 무조건 먼저 가져갈 것이고 아니면 뭐 앨리스 밥 이런 앨리스 두 번 밥 한 번 이런 식으로 앨리스 두 번 밥 두 번 앨리스 두 번 밥 두 번 이런 식으로 서로 점수를 잃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디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B1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B2는 훨씬 복잡합니다. 이 케이스가. 그러니까 B1은 상태가 많아봐야 n개밖에 안 돼요. 근데 B2는 이게 0, 1이라는 상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가 2차원이라서 100만 개 정도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0, 1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B2도 어떻게 그리디로 되긴 하거든요. 근데 B2는 그리디로 푸는 것보다 전 이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DP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 위에서 그, 그 할 수 있는 수들 중에서 제일 높은 걸 고르는 DP를 쓰는 게 B1에 대해서는 B2에 대해서는 B1보다 훨씬 간단한 풀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B1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디를 하는 것보다 B2에서는 DP를 하는 게 훨씬 간단한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처음에 들어오는 스트링이 00이 몇 개고 01이 몇 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비트가 0인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DP를 돌리고 그 DP의 결과에 따라서 누가 이겼는지를 출력을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채팅창에 잠깐 계셨던 이거를 그리디로 푼 분이 있는데 그리디로 푸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것도 카운트 1, 2, 3가 00이 몇 개 있는지 01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가운데 비트가 있는지에 대한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워크를 해서 카운트 3, 2, 1이 뭔지에 따라서 케이스 워크를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는 건데 뭐 좀 먼저 떠오르는 방향으로 풀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인데요. 네, 저는 DP로 풀었습니다. 전 DP로 풀어가지고 조금 더 DP 코드를 사실 이것도 DP로 풀었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코드를 보여드리는 게 나은 그런 DP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이 4차원 배열에다가 찍어놓고 이게 왜 4차원이냐면 여기가 뭐냐면 가운데 비트 그러니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이기 때문에 여긴 두 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 전턴의 상대가 뒤집었는가. 전턴의 상대가 뒤집은 경우엔 연속으로 못 뒤집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씩 해서 총 400만 칸을 만들었어요. 근데 400만 칸인데 실제로는 이거의 절반밖에 쓰지 않지만 뭐 어쨌거나 저는 넉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어떤 00이 몇 개, 01이 몇 개, 0이 몇 개인 상태에서 답을 구할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00인 걸 칠한다. 그리고 01인 걸 칠한다. 그리고 뒤집는다 중에서 제일 그 해가 높은 해가 나오는 거를 그 여기서 이렇게 쫙 해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걸 실행하는 거죠. 그거를 해서 그 점화식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코드가 곧 점화식인 거죠, 그 DP에. 그렇게 해서 그 이 부분에 그렇게 해서 그 DP를 구하면 되고요. 이거를 매번 초기화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 이게 400만 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매번 초기화하면 그 TLE가 나게 되니까 그 한 번 처음에 딱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초기화하지 않는 식으로 구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B1, B2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일단 B1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조금 간단한 형태, 이게 간단한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 B1만 문제로 나왔어도 그냥 DP로 풀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누가 뭘 먼저 하는 게 좋냐를 이렇게 그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그려보면 그 누가 00이 몇 개고 01이 몇 개일 때 누가 이기는지가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B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DP나 아니면 그 아까 했던 것처럼 또 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하는 식으로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 B1 그리고 B2를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금 문제 B 치고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게 사실은 B이면서 D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C보다 더 어려웠어요. B2는 실제로. B1도 그렇게 쉬운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C로 가보죠. 문제 C는 일단 그 여기서는 서브 세그먼트라는 걸 정의를 해요. 서브 세그먼트가 뭐냐면 어떤 그 이런 시퀀스에서 그 맨 앞에서 그리고 맨 뒤에서 원하는 만큼 그 원소를 뺐을 때 남은 것들을 서브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 서브 세그먼트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서브 세그먼트들마다 그 어떤 페어들, 그러니까 같은 페어들, 이렇게 1이 두 개, 2가 두 개, 아니면 그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페어들을 센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시퀀스 1, 2, 1이 있으면 그 여기서 같은 페어들은 그 1, 2, 2로 2호, 3, 4 이런 식으로 1인 것들, 2인 것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세서 이렇게 그 이 A라는 배열의 그 페어의 개수가 5개다, 아니 4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n개 인티저로 되어 있는 시퀀스 A를 받아서 그 시퀀스에서 그 시퀀스의 모든 서브 시퀀스들 중에서 그 페어가 몇 개인지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브 시퀀스라는 건 1, 2, 1, 1에서 그 1, 2도 세고 2, 1도 세고 1, 1도 세고 1, 2, 1도 세고 2, 1, 1도 세고 이런 식으로 그 모든 크기의 모든 서브 시퀀스를 다 세는 거죠. 그것들을 다 했을 때 그 총 페어가 몇 개가 나온다라는 걸 세서 그걸 전부 세서 출력을 하는 거죠. 이걸 진짜로 다 세려면은 정말로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수만 n제곱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한 그 시퀀스 개수만 그걸 정말로 n제곱에 세는 건 좀 무리고요. 사실 이걸 페어를 어떻게 세는지를 한번 일단은 그 만약에 1차원 배열이 있을 때 페어를 어떻게 세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1, 1, 뭐 1, 2, 1, 1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이때 페어를 어떻게 세느냐. 페어는 그 같은 숫자가 2번 나왔을 때 플러스 1, 3번 나왔을 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세죠. 그러니까 왜 플러스 1이냐면 기존에 있던 1 하나랑 그 페어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왜 플러스 2냐면 기존에 있던 이거 하나랑 페어링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2예요.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인데 이때 여기서 어디까지 했지? 잠깐만요. 이때 여기서 그 모든 서브 시퀀스들의 페어를 셀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거일 때랑 이렇게 할 때랑 이렇게 할 때랑 어떻게 다른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의 페어의 수를 세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이렇게 배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수,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인 1이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 빨간 것들 하나하나가 1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수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1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끼리의 페어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것들만 가지고 페어를 셀 때랑 그러니까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이 마지막 일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페어를 셀 때랑 마지막 일이 들어간 상태에서 페어를 셀 때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페어 개수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게 들어감으로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했을 때 이게 두 번, 두 번 세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했을 때 한 번 세야 되는지를 체크를 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날 때는 두 번 세야 되죠. 그죠? 여기서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총 일이 3개니까 이게 추가됨으로써 두 개 더 추가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날 때는 한 번 세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2번이고 이게 한 번이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중첩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합을 미리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배열을 하나를 파악을 하면서 여기까지의 합, 여기까지의 합, 여기까지의 합까지 구해놓고 하나하나씩 왼쪽으로 가면서 여기까지랑 여기까지랑 여기까지를 나머지 이 합이랑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은 계속 빼나가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빨간 걸 늘려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여기까지 한 번, 여기까지 한 번, 여기까지 한 번, 그리고 여기까지 한 번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미리 몇 번씩 세야 되는지를 구해놔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그 길이 더하기 여기까지의 길이 더하기 여기까지의 길이 더하기 여기까지의 길이만큼 여기에서 뭔가를 뺀다면 여기서 빼야 된다. 여기서 더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다음으로 이거를 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이면 이만큼 세야 된다. 라고 답에다 더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걸 빼야 되죠. 이걸 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이면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하나 빼고 이만큼 답에다 더한다. 라고 이만큼 더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제거하고 여기를 뺄 때는 이만큼을 답에다 더한다. 라고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갑니다. 이거를 모든 수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수라는 건 한 번 이상 등장한 모든 수죠. 1, 2, 3, 4 이런 식으로 등장한 수들에 대해서 각각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각각 다 하면은
그 하나하나 하는 게 그 오더 n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합해도 오더 n이에요. 왜냐면 그 길이의 합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제가 이 부분에다가 더한 게 그 처음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다 더한 거에서 하나하나 빼가면서 자신의 길이를 자신까지의 길이를 한 번 빼고 나머지의 합을 이번에 빠지는 거의 길이랑 곱해서 더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난해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오더 n에 했는지가 되게 이거를 이 과정을 통해 설명하면 되게 난해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이렇게 된 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왼쪽에서부터 쌓아 올린 이거 값을 구해놓고 이걸 하나씩 빼내가면서 그 이 이 뒷부분의 길이랑 곱해서 더하는 거죠.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니죠. 확실히.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네, 문제풀이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꽤나 유리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휴일에서 평일로 넘어가는 날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지금 트위치로 보는 분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은데 일단은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세트는 전 재밌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난이도 분포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B2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 C가 C가 약간 아니 그러니까 B2가 상당히 어려워서 괜찮은 D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잘 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그렇게 잘 본 건 아니지만 D는 어떻게 풀지? D는 어떻게 푸는지 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